문제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그리고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곡선의 접선들 중에서 직선 y는 2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자 보세요. 자, 얘도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그리고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 곡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접선들을 쫙 그렸을 때, 접선을 쫙 그렸을 때 이 접선이 바로 이 직선, 바로 얘가 뭐가 되느냐,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어느 것도 절대 평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썼죠? 기울기가 같다고 썼습니다. 그죠? 평행한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다고 우리는 썼는데, 자, 이제는 뭐냐? 그 반대예요. 평행한 직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행하지 않다는 것은 기울기가 어떻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 직선들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보세요. 자, y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접선들, 그러면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접선들의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얘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하면 y' 바로 뭐가 되느냐,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이 y라는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얘가 바로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x에서의 기울기, 즉 f' 바로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절대 뭐랑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2와는 절대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평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잘 보세요. 자, 2를 1로 넘깁니다. 2를 왼쪽으로 넘기시면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x 그리고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0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얘를 잘 보시면은 이거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고 개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됩니다. 자, 이런 2차 함수가 되는데 얘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뭐와 같으면 안 되느냐? 0과는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자, 이때는 0과 같지 않는 점이 존재할까요? 자, 이때는 0과 같은 점, 바로 여기와 여기가 존재하게 되죠. 그럼 이때는 성립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얘는 0과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x축이 지나갈 때에는 바로 요 점과 요 점에서 0과 같아지죠. 그래서 이때는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접한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접한다고 보면은 바로 요 점에서 x축과 곡선이 만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2번의 경우에, 자, 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죠. 바로 여기서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얘도 안 됐고 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붕 떨어져 있다고 볼게요. 자, 3번. 이렇게 붕 떨어져 있다고 볼 때에는, 자, 이 2차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왜? 2차 함수는 이 x축 위에 붕 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아, 이 2차 함수가 절대 0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2차 함수가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이 2차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판별식을 구해보면 얘는 지금 개수가 짝수이죠. 짝수이기 때문에 b'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b' 제곱, 즉 a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뭐가 되죠? 9가 되죠.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범위를 구하면 뭐가 되느냐? 일단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3 그리고 또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므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므로 a의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정수 누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또 0, 1, 2 이렇게 총 몇 개가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5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뭐가 되느냐?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괄호하고서 2a-1 괄호 닫고 x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2는 자, 여기 보시면은 a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읽으실 때 잠깐 여기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뭐뭐에 관계없이 또는 자 뭐뭐에 관계없이 또는 모든 뭐뭐에 대해서 또는 임의의 뭐뭐에 대해서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뭐뭐에 관계없이 모든 뭐뭐에 대해서 임의의 뭐뭐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냐? 항등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학년 때 항등식이라는 것을 배우셨죠?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입니다.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A에 관계없이 했으므로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A에 대한 항등식. 자, 그러면은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A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를 A에 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다시 y는 하고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그 다음 플러스 전개하면 2ax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얘는 a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얘를 a에 관해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a를 묶으면 a가 있는 것들끼리 묶으면 a가로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a가 없는 것들 자, 여기 있으면 x세제곱 그리고 a 없는 것들만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2 쓰시고 여기 있는 y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y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얘는 a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항등식이 되는 거고요.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고 이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자, 항등식을 건드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가 개수 비교입니다. 개수 비교 그리고 두 번째가 수치 대입이라는 것이 있고요. 수치 대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양변 미분이 있습니다. 양변 미분. 자, 여러분 항등식이 나오면은 무조건 개수 비교 또는 수치 대입 또는 양변 미분으로 푼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a에 대한 항등식인데 개수 비교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서 바로 이 a의 개수가 누가 되는 거죠? a의 개수는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가 바로 a의 개수가 되고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쪽의 개수를 비교하는데
오른쪽 식에서 등호 오른쪽에서 a의 개수는 얘인데 왼쪽에는 개수 a라는 식의 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a의 개수가 없죠. 고로 우리는 이 a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상수가 없는데 오른쪽은 상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로 양변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이 상수값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먼저 이 a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므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뭐밖에 없나요? 바로 x는 마이너스 1밖에 없게 되죠. 자 이렇게 x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여기서 상수를 먼저 계산을 하는데 자 x값이 좀 전에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y 이 상수값도 뭐가 돼야 되는 거죠?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고로 마이너스 1과 1은 없어지고 y가 1로 넘어가면 우리가 구하는 y값도 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했느냐? a에 대한 항공식으로 놓고 풀었더니 x값이 뭐가 나왔고 x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고 y값은 2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곡선은 a에 관계없이 항상 어느 점을 지나느냐? 바로 x좌표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 y좌표 2를 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바로 일정한 점 P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일정한 점 P를 항상 지난다고 했는데 이 P가 뭐가 되느냐? 바로 이 밑에 나온 요 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 y는 x 3승부터 2까지 있는 요 곡선이 바로 얘가 되는데, 자, 이 곡선 위에 한 점 P, 즉 마이너스 1,2에서 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바로 얘가 되겠죠. 이 직선. 자, 이 직선의 식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직선의 식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기울기. 자, 보시면은 지금 x좌표가 뭐일 때죠?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주어진 이 y를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을 해야 되죠. 자,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y는 하고서 y 다시는 하고서 쟤를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요. 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기울기이므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x 대신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a와 2a가 없어지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식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y는 하고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으면 기울기에다가 바로 그냥 x를 붙여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x를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이 직선이 어딜 지나야 되느냐?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되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은 뭐가 나와야 되죠? 2가 나와야 됩니다. 고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자, 뒤에 뭐가 와야지 y값이 2가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4가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느냐? y는 2x 플러스 4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자, 여기 있는 문제 y는 mx 플러스 n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2가 바로 뭐가 되고
m이 되고요. 그리고 이 4가 뭐가 되느냐? 바로 n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2 값이 m이 되는 것이고 4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죠? m 플러스 n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뭐가 되냐? 바로 6이 바로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곡선 y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위에 점 1,1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에는 대충 곡선을 그냥 아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면 아주 쉽게 풀린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꼭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항상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곡선이 있는데 얘가 바로 뭐죠? 이 곡선이 y는 하고서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곡선인데 이 곡선 위에 바로 1,1이라는 이 점에서의 접선. 자, 누가 될까요? 접선이 바로 얘가 되겠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이 접선하고 수직인 직선은 바로 어떻게 되나요? 수직인 직선이니까 뭐 대충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대충 이런 식의 직선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곡선 위에 한 점 1,1에 접하는 이 직선과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꼭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이제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직선, 예를 들어서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A라고 보고요. 또 M이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B라고 할 때에, 자, 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어떤 조건을 뽑아낼 수가 있나요? 자, 두 직선이 수직이란 얘기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각각 곱할 때에, 즉 A랑 B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활용해서 푼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이 하얀색 직선이 뭐죠? 바로 x좌표가 뭐일 때, x좌표가 1일 때 바로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되는 거고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자, 보시면은 이 접선하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자,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와 이 하얀색 직선, 접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므로 이 하얀색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얀색 접선의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y는 하고서 무조건 기울기에다가 x를 붙입니다. 그래서 2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시면 어느 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1,1을 지나고 있죠. 아, 그러므로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뭐가 나와야 되죠? 그쵸,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므로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므로 여기다가 1을 빼줘야지 y 값이 1이 나오게 되므로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1이 된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 바로 상수 ab 값을 구해서 a제곱 b제곱을 더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 자, 보시면은 이 1,1이라는 점은 딱 보시면은 이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죠? 아, 1,1이라는 점은 바로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이 곡선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y 값도 1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자, 이 곡선의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y가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집어넣어보면, 아, y 값이 1이 나와야 돼요. 언제?
x 대신에 1을 집어넣을 때에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아, 우리는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좌표가 1일 때 바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요 기울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f-1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f-1이 바로 뭐랑 같아야 되느냐? 바로 이 하얀색 접선의 기울기 2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자, 보시면은 f-1을 구하려면 우리는 일단 뭘 구해야 합니까? 그렇죠. f-x를 구해야 되죠. f-x를 구해보면, 자, 이미 y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므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x제곱 그리고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그럼 f-1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죠. 1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6 플러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가 바로 뭐랑 같아야 되느냐? 바로 접선의 기울기 2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느냐?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a 값은 뭐가 되느냐? 6이 넘어가면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왔으면 그 마이너스 4를 여기 위에서 a 그 1번식에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아, b 값도 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3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고로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a제곱은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이 될 것이고, 플러스 b제곱은 3을 제곱하면 9가 됩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뭐가 되느냐? 25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것이고, 보기에서 답을 고르면 1번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곡선 y는 하고서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 위에 있는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y라는 곡선이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 얘가 뭐가 되느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데, 자, 이 곡선 위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뭐 예를 들어 얘라고 해볼게요. 이 접선들 중에서, 자, 이 접선들 중에서, 자,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최대가 돼야 되므로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우린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 곡선 위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이무의 점 x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최대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 얘는 뭐의 문제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1학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하실 때 항상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표준꼴로 바꿔야 됩니다. 표준꼴로.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항상 이 마이너스 앞에 있는 개수는 그대로 뺍니다.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뺀 다음에, 자, 여기다가 x를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해요. 이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곱합니다. 이 x제곱의 개수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를 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이것을 전개하면 상수가 뭐가 나가나요? 1이 제곱해서 1이 나가고, 밖에 2가, 마이너스 2가 버티고 있으므로 상수가 여기서 뭐가 나가게 되나요? 바로 마이너스 2라는 상수가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상수가 뭐였습니까? 1이었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상수가 마이너스 2가 나가게 되는데 원래 있던 상수가 1이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상수 1이 유지가 되려면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3을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y-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는 바로 x가 뭐가 될 때, 그쵸? 얘가 0 되는 값,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기울기의 최대값이 뭐가 되느냐?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최대가 되느냐? 바로 3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직선이라고 보면은 얘 기울기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얘가 3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바로 요 접하는 요 점의 x좌표, x가 뭐일 때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바로 요 점에서의 접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y좌표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주어진 곡선의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바로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선의 식이 뭐가 나오냐? 기울기는 최대가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고 바로 이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3이고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은 뭐가 되느냐? 바로 y는 하고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울기에다 그냥 x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x를 붙이면 3x가 될 거고요. 자, 어느 점을 지나죠? 그쵸.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므로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므로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서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자 바로 얘 3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은 누가 되는 거죠? 얘는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뭐가 되느냐? a 더하기 b를 하면은 바로 4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것이고 바로 보기 중에서 고른다면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직선 y는 2x 마이너스 5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좀 유의 깊게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냥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려요. 얘가 누가 되느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직선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립니다. 얘가 뭐가 되느냐? y는 2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단거리.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 빨간색 직선을 평행하게 그대로 들어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빨간색 직선을 평행하게 이동을 시켜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이동을 시켜서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행하게 이동시킨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이동시키느냐? 이 빨간색 직선을 평행하게 이동시켜가지고 이 2차 함수와 접할 때까지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접할 때까지 이동을 시키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접할 때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요 점에서 어떻게 되게 되죠? 접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자, 요거를 지우고요, 일단. 자, 이거를 지우고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빨간색 곡선을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어디까지 이동시켰냐? 바로 이 이차함수와 접할 때까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접하게 됐느냐? 요 점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 이 이차함수와 이 빨간색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건데 그 최단 거리가 뭐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얘를 평행하게 쭉 이동시켰을 때 여기 요 점에서 접하게 됐죠? 바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바로 이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최단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직선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평행하게 그대로 이동시켰어요. 평행하게 이동시키다 보면은 이 이차함수와 접할 때가 있겠죠? 어디서 접하냐? 여기서 접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점과 이 빨간색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의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일단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이거를 잠깐 지우고 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바로 요 점의 x좌표 우리가 아직 모르죠? 이 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느냐? 일단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럼 y좌표는 뭐가 될까요? 이 점은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므로 y좌표는 뭐가 되느냐?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은 값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 빨간색 직선을 어떻게 이동시켰죠? 그렇죠. 평행하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점에서 접하는 이런 노란색 직선이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 뭘 알 수 있느냐? 자, 우리는 x가 알파일 때 바로 요 점에서의 접선 이 노란색 직선과 이 빨간색 직선은 평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은 평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행하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같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x좌표 알파일 때 요 점에서 이 접하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 f'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데 자, f' 알파를 구해보면 자, 일단은 얘를 미분해야 되죠. 자, y''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바로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값이죠? 그렇죠. 알파를 집어넣은 값. 즉 2알파 마이너스 4가 뭐가 되느냐? 바로 x좌표 알파일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나요? 그렇죠. 바로 이 빨간색 직선과 평행하므로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2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알파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6이 되는 것이고 알파의 값이 3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알파의 값이 3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느냐? 바로 알파에다 3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39 마이너스 12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바로 얘가 뭐가 되느냐?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3,0이 뭐냐? 바로 이 접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 문제에서 바로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문제를 푸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1학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그리고 m, n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 점 사이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 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공식이 있죠. 뭐가 되느냐? 루트하고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있느냐?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해 하고서 루트 한 다음에 절대값 한 다음에 요 x, y에다가 mn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럼 x 대신에는 m을 대입하면 am이 될 것이고, 그리고 y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bn이 되고요. 플러스 c까지 써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직선과 그리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보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직선의 식을 갖다가 제가 일반형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2x 하고서 y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뭐가 되죠? 0이 되고요. 우리는 이 직선과 바로 요 점의 좌표 뭐죠? 그쵸? 3,0이라는 점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리가 뭐가 되느냐? 그 거리는 바로 루트하고서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즉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하면 5가 되겠죠. 루트 5분의 절대값 하고서, 자, 여기 식에다가 xy 대신에 3하고 0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6이 되고요.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 다음 뒤에 누가 있죠? 마이너스 5가 있죠. 그래서 그 거리가 뭐가 되느냐? 루트 5분의, 자, 6에다 5를 빼면 1인데 절대값 씌우면 그대로 1이 되죠. 그래서 거리가 뭐가 되느냐? 루트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를 유리화까지 해주게 되면은 바로 5분의 루트 5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 보기에서 2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